이번에는 옵셔널에 있는 is empty 혹은 is present와 같은 메소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나은 방법으로 쓸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옵셔널을 많이 쓰다 보면 로컬 베리어블로 생성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클래스의 다른 메소드에서 리턴되는 옵셔널을 받아서 처리해야 될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 경우에 대부분 그 앞에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비즈니스 로직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지금 보시면 이 옵셔널에 있는 밸류를 get을 통해서 획득하시고 그 밸류를 가지고 무언가를 처리하시되 다른 어떤 것을 더 리턴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바로 이 안에 있는 경우가 컨슈머 펑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드는 비효율적인 코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옵셔널을 획득한 다음 바로 if present나 if present or else 같은 메소드를 쓰시면 그 안에 여러분들의 컨슈머를 위치시키고 지정함으로써 위에서 보시는 코드 if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방법과 원칙으로 지금과 같은 코드도 있겠죠. 옵셔널을 획득하신 다음에 is empty나 is present를 부르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옵셔널 get을 부른 다음에 그 value를 이용해서 뭔가 프로세싱을 더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최종 값을 리턴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return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이 부분 전체는 하나의 펑션에 해당됩니다. 즉 인풋이 있고 궁극적으로 아웃풋이 있기 때문이죠. 이 케이스도 역시 is empty나 is present를 쓰지 말고 옵셔널을 그대로 받은 다음 맵을 이용하셔서 그 값을 구하고 마지막으로 터미널 오퍼레이터인 or 종류의 메소드를 부르시면서 return 하시면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예제는 is empty나 is present가 여러분의 코드에서 발견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안티 패턴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것을 쓰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클래스에 있는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미 옵셔널을 이용해서 구현된 코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드로어블을 인풋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모종의 정보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옵셔널로 관련된 HTTP 스테러스가 있는지를 리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메소드는 is retriable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특정 HTTP 스테러스를 입력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코드가 500와 관련된 코드거나 아니면 407, 딱 측정되어서 407과 관련된 에러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를 retry 하기 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메소드예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thrower를 분석해서 optional of HTTP 스테러스를 받죠. 그리고 그 안에 혹시 HTTP 스테러스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 is present를 이용해서 체크하고 있다 그러면 그 HTTP 스테러스 밸류를 넘겨줍니다. 최종적으로 true or false에 해당하는 불리한 값을 리턴합니다. 만약에 그 안에 밸류 값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false를 리턴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is present나 is empty를 쓸 때 get 메소드를 한 번 더 불러서 그 밸류 값을 뽑아내는 일을 명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첫 번째 코드는 조금 더 발전된 코드인데요. 앞서 보셨던 if, is present, get을 쓰지 않고 하나의 옵셔널 체인으로 구현했습니다. 검토해 보시면 get HTTP status를 이렇게 부르면요. 옵셔널 HTTP status가 리턴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필터를 통해서 현재 is retriable에 그 안에 value 값을 이렇게 메소드 레퍼런스로 넘겨줬을 때 이것을 실행하고 그 결과 값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옵셔널이겠죠? 그 옵셔널에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결과를 리턴할 수가 있어요.
또 살짝 달라진 방법은 get HTTP 스테러스를 부르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map을 이용해서 이 펑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르실 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optional of boolean이 리턴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optional boolean이고요. 이 경우에는 optional HTTP status예요. 즉 터미널 오퍼레이터가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따라 그 중간에 있는 인터림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예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드가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 is present나 is empty는 문맥상 이런 곳에 쓰기에 별로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험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보다는 저는 맵을 더 선호하고 궁극적인 값 자체를 오어 종류의 터미널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리턴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실제 업무에서 봤던 코드를 옵셔널을 쓰기 이전과 옵셔널을 쓰고 나서 어떻게 리팩터 됐는지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코드는 옵셔널을 쓰기 전의 코드고요. 오른쪽은 옵셔널을 이용하고 약간의 리팩터링 기술을 이용해서 전환시킨 코드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코드를 던져주면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만든 게 아니라고 가정할 때 유닛 테스트를 좀 해봐라 아니면 트러블 슈팅을 해봐라 뭐 디버깅을 해봐라 이런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코드를 처음 보고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첫째, 자바닥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 이름만으로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그니처 자체가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 즉 SRP에 위배되는 메서드 시그니처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것 중에 리스판스 타입에 따라서 비헤이비어가 너무나도 극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타입 하나에만 하더라도 또 다른 조건이 붙어서 또 다른 파라미터에 있는 비교에 따라 또 다른 일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메서드로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원칙인데요. 제가 그 정도까지 리팩터링을 하진 않았고요. 대신 이 코드 자체 하나하나를 띄어서 알기 쉬운 코드로 먼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즉, 이 부분은 에러 메시지를 빌드업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메시지 안에 어떤 컬리 브레이킷이나 스퀘어 브레이킷 같은 것이 있는지를 체크업하는 코드예요. 이 두 가지 메서드를 이용해서 결국 하나의 옵셔널과 또 다른 두 번째 옵셔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 코드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코드를 읽어드릴게요. 어떤 제이슨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요. 그 제이슨 메시지를 스트립 투 널을 이용해서 일단 값을 살짝 바꾸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매퍼에게 그 값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그 제이슨 메시지를 맵으로 변환해 보라고 합니다. 물론 이때 exception이 발생하면 이 value는 null이 되겠죠. 그런 경우엔 궁극적으로 map 오브젝트가 or else 통해서 empty map, 정확하게 말하면 empty immutable map이 리턴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적절하게 제이슨이 잘 읽어드려져서 맵 오브젝트가 여기서 만들어졌으면 그 맵 오브젝트가 여기서 바로 리턴이 되겠죠. 제이슨 메시지라고 하는 메소드는요. 먼저 타입을 보는데 이 타입이 exception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메시지를 그대로 리턴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코드도 이런 메소드 안에 SRP 위배되는데요.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타입은 바깥에서 체크업을 하시고 오직 non-exception 타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 코드를 부르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이 경우에는 메시지가 일단
exception type이라고 가정하고 이곳에 떨어져서 이 message하고 뒤에 나오는 컬럼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을 이 옵셔널이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는 여기에서 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브레킷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고 있다면 에러 메시지로 간주해서 이 에러 메시지 안에 뭔가를 더 생성하거나 더블 코트가 그 안에 있다면 백슬래시 두 개를 그 앞에다가 프리펜드 시켜서 변환하는 작업까지 해서 그 메시지를 살짝 바꾼 다음 리턴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메시지가 느리거나 브레킷이 없거나 한다 그러면 그 메시지 자체가 그대로 다 리턴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옵셔널을 쓸 때 얼마나 코드가 읽고 이해하기 쉬워지는지를 금세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눈에 이해하기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될 거고요. 아마 테스트를 한다든지 디버깅을 해야 된다는 그 일보다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 소비가 훨씬 더 많이 걸릴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옵셔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바꿀 때 얼마나 실제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